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참 어려운 대화들을 마주할 때가 많죠. 혹시 그럴 때, 아, 이분 또 문제 행동이네? 이렇게만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용자의 감정을, 인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보는 좀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힘에 대해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 이면에 사실은 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을 그냥 개인적인 기분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 실천에서는요, 이 감정이라는 게 이용자의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뭐랄까, 가장 먼저 울리는 경보음 같은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용자가 있다고 쳐요. 그럼 우리는 무심코 속으로 아, 이분 참 까다롭네 하고 꼬리표를 붙이곤 하죠. 아니면 어떤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항의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냥 불평이 많은 민원인으로 생각해 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반대의 실수를 하기도 해요. 뭐냐면 말을 아끼고 조용한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괜찮구나, 문제가 없구나 하고 오해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침묵이 곧 동의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 밑바닥에는 어떤 진짜 감정들이 흐르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불안일 수도 있고 수치심, 억울함, 무력감, 심지어는 모든 걸 포기해버린 체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처한 상황에 대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인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용자의 감정은 그냥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정보 접근권, 자기결정권, 존엄성 같은 아주 중요한 권리들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자 신호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신호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감정 리터러시입니다. 말 그대로 감정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몇 가지 구체적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감정 리터러시는 크게 5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용자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에서 뭔가 감정의 변화가 있네? 하고 알아차리는 인식 단계고요. 둘째는 그 감정이 그냥 막연한 불편함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서운함이나 불안인지 이름을 붙여보는 명명 과정이 필요하죠. 셋째,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는지 그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는 해석을 하고, 넷째, 그 감정이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표현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는 거죠. 이 5단계 전체가 바로 인권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감정은 저마다 정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불안해한다면 그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분노를 느낀다면 그건 자신의 경계가 침해당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은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감정 신호를 읽는 능력을 실제 대화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아마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용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자, 이럴 때 보통 어쩔 수 없어요. 원래 규정이라서요. 이렇게 선을 딱 긋기 쉽잖아요. 근데 이건 상대방의 불안이라는 감정을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많이 불안하시군요. 이렇게 감정을 먼저 딱 알아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대응하는 순간 와,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친절하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용자의 정보를 얻을 권리,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진짜 중요한 실천인 거죠. 두 번째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네요. 무언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화를 내는 이용자를 마주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화내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라는 말은 대화의 문을 그냥 쾅 닫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라고 그 감정을 일단 인정해주고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요. 분노라는 감정 뒤에 숨어있던 억울함이나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문제 행동을 통제하려는 태도와 감정의 원인을 제대로 해석하려는 태도의 차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표현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이용자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런 태도들에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설명해서 예측할 수 있게 해주고 질문은 천천히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저 사람 왜 저렇게 예민해 라거나 과민 반응하네 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특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기 전에 많이 힘드셨겠네요. 처럼 감정부터 먼저 인정해주는 태도. 이게 바로 정서적 안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우리의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반응하세요? 라는 질문은 상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만 어떤 점 때문에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셨나요? 라는 질문은 문제의 원인을 상황과 우리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 질문 하나가 실천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천을 스스로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나는 과연 현장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감정을 읽는다는 건 그냥 누군가를 위로하고 마음을 달래주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용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안전할 권리를 지키는 사회복지사 고유의 실천이자 핵심 역량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는 오늘 이용자의 감정을 중요한 인권의 신호로 읽어주었을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감정을 축소하거나 문제로 낙인 찍지는 않았을까요? 이 작은 성찰이 내일의 우리 실천을 바꾸는 가장 큰 첫걸음이 될 겁니다.